자녀는 부모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원망뿐이라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용은 말했습니다. 나무를 기를 때도 병든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이 말,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지혜로 자녀 때문에 아픈 부모의 마음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눈물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며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도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조차 자녀에게 편지를 써 훈계하고 걱정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게으르면 혼을 내야 한다. 부모를 무시하면 용서하지 마라. 정약용은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망치지 않도록 엄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를 미워할까봐, 이런 두려움에 꾸짖어야 할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바로 잡아야 할 때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다.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미움받기 싫어서 자녀의 잘못을 못 본 척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선생의 두 아들, 정학령과 정학유. 이들도 처음부터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자 방황했고 학문을 게을리했으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정약용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누추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너희가 지금 놀고 게으름을 피우면 훗날 후회해도 소용없다.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안타깝게. 하지만 그 모든 글귀 속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겉으로는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제발 바른 길로 가거라. 제발 고생 좀 덜하고 살 거라. 그 마음, 정약용도 똑같았습니다. 선생의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엄하게 구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느냐?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정약용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성의를 다해라.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해라. 일을 할 때는 정직하게 해라.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하지만 이런 평범한 진리를 자녀에게 전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꼰대처럼 들릴까봐,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맞는 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 없어 할까요?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은 아닐까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식을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청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받아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고 유배지에서 자녀들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잘못이다. 이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자녀를 걱정하고 옳은 길을 알려주려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의 두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형 정학년은 의학을 공부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동생 정학윤은 학문에 정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걱정하는 그 마음, 당신이 참지 못하고 하는 그 잔소리, 당신이 자녀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 모두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들도 부모가 되어보면 혹은 인생의 고비를 겪어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나를 붙잡아줘서 고마웠구나. 정약용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오늘도 해야 할 말은 하십시오.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으십시오. 다만 그 안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나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런다.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눈물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도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다. 오늘날 부모들은 너무 많이 참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연금으로 살아가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진리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력을 하는 자녀라면 그건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물러설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길 때 그때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렇게도 썼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학문이 높고 재주가 뛰어나도 부모를 저버린 자는 사람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가르침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아직 집에서 놀고 있어요. 일을 구하라고 하면 화를 내고 제 연금으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아야 하나요? 딸이 이혼하고 들어왔는데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5년째 얹혀 살고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제게 돈만 요구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한정 주고 무한정 참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주변의 친척 중에 그의 명성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도움만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할 줄 몰랐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내 도움에 기대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소.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결하시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 선생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하지만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 어려울 때 부모를 찾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부모의 희생을 의무로 생각한다면 그때는 달라야 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도 노후가 있고 부모에게도 존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가 노년에까지 자녀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 10년째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청소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자신의 연금까지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망쳤구나. 너무 많이 주었구나. 너무 많이 참았구나. 퇴원 후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원망하는 눈빛을 보는 것도, 이웃의 수군거림을 듣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6개월쯤 지나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점차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 무조건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홀로 서게 하는 것.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영원히 품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편하자고 갈등을 피하자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후자라면 오늘이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엄도 지켜져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청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끊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다. 청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았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끊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면 자녀는 배우지 못합니다. 자립하지 못합니다. 결국 부모가 떠난 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청약용은 자녀에게 독립을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서는 법을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도 이제는 놓아주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끊어야 할 인연은 끊고 단호히 말해야 할 때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지키는 길입니다. 청약용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유배지에서 그는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배가 고프다면 스스로 일하여 밥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다. 그 지혜로 너희 스스로 일어서거라. 얼마나 냉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당장은 힘들어 하더라도 평생 의지할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30대 후반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제 길을 찾겠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용돈을 달라, 차를 사달라, 여행을 보내달라.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빠가 죽고 난 뒤 넌 어떻게 살 거니?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딸은 울면서 반발했습니다.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다른 집 부모들은 다 도와주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편한 게 사랑이 아니다. 내가 평생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날 이후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적지만 내 돈으로 산 첫 월급이야.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전화를 끊고 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끊는 것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단단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 청약용이 그랬고 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자녀를 놓아주면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것 아닐까? 자녀가 나를 원망하고 멀어지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의존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돈줄, 편의 제공자로 볼 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일어서 보면 그때서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아,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아, 부모님의 그 말씀이 맞았구나. 정약용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엄한 편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직접 세상의 풍파를 겪어보니 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그 가르침을 따랐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가문의 유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용기를 내십시오.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녀가 반발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녀가 진짜 어른이 되는 시작이고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때로는 가지를 쳐야 한다. 당장은 아프지만 그래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란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용기 있게 선을 그어야 자녀가 비로소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끊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도 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니까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전에 당신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자만이 남도 아낄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도 그 가치를 배우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자녀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인생으로 방향을 돌릴 시간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7세. 이미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지요. 자녀들이 모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리고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더 살면서 수백 권의 책을 집필했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노년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다 키웠다고 이제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70대가 되어서야 딸의 권유로 문화센터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지만 용기를 냈고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림 어때요? 전시회 한다면서요? 꼭 갈게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 자녀도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없어도 잘 사신다. 이 생각이 들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청약용도 그랬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더 존경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녀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책을 읽고 싶으면 읽으십시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라는 말은 버리십시오. 청약용은 60대에 가장 위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70대에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참았던 것들, 이제는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돈, 이제는 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이제는 가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입니다. 청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5번째, 결단이 필요한 순간. 혹시 이런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 노릴 때, 부모의 연금을 당연히 쓰며 일하지 않을 때,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이럴 때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청약용은 말했습니다. 베풀 사람을 가려서 베풀어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낭비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서로를 살립니다. 청약용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조카가 그의 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카인데 한 번만 봐주시죠. 하지만 청약용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봐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카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비난이 있었습니다. 정 선생이 너무 냉정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조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삼촌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려 했구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아들이 사업 실패를 핑계로 10년째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다.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3개월 안에 나가거라.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말이다. 결단을 내린 후 어머니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자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끊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때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부모를 지키는 길입니다. 청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은 의사가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환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끝없이 감싸주면 자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선을 긋는 순간 자녀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자녀도 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언젠가는 더 건강한 관계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6번째,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청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았으며 자신의 삶을 당당히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품격은 독립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자녀가 아닌 나를 위한 하루, 희생이 아닌 행복을 위한 하루, 그것이 진짜 부모의 길입니다. 청약용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아들들이 병상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약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책을 쓰지 못한 것, 더 많은 제자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것이 청약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서도 살았다로 끝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다 장성하고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빌렸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00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쓴다.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블로그는 수천 명이 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80세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동입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8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80세부터 시작됐어.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거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1시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해도 좋고, 책 한 권을 읽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행복했는가?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책임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청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늦은 나이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당당한 어른으로. 그것이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의 완성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청약용의 말처럼 병든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산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관계를 끊어내야 비로소 건강한 마음이 자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